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장수 체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이나 유전적 요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유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고작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2%는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는 후천적인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70세를 기준으로 한 삶의 방식은 나머지 생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미연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젊은 70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반면 64세 박동규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핵심 인재로 바쁘게 살았지만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소화기 건강이 나빠지고 자신감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늙어버린 건가? 라는 자괴감이 깊어지자 예전에 활기찼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삶의 방식은 우리의 건강 그리고 장수와 직결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장수 체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장수 체질의 첫 번째 증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70세 이미연 씨의 하루는 바쁘게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늘 신문을 읽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전화로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그녀는 은퇴 후에도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꾸준히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녀가 직접 가계부를 작성하며 집안의 재정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또렷한 기억력과 판단력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두뇌 활동을 유지해 왔습니다. 매일 짧은 독서를 습관화했고 가끔은 간단한 퀴즈나 퍼즐 게임으로 뇌를 자극했다고 하죠. 반대로 그녀의 남편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활발히 일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TV와 소파가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왜 내가 여기에 왔지? 같은 작은 기억 상실을 경험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지 기능의 저하는 단순히 나이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연구는 매일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년에도 인지 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정도 낯선 언어를 배운다거나 간단한 게임을 즐기며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지 기능은 어떤 상태인가요? 기억력을 높이고 싶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68세 박동규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기찬 성격으로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잦은 소변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겼지만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을 신경 써야 하고 모임 중에도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지면서 결국 친구들과의 약속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전립선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되 저녁 시간 이후에는 음료 섭취를 줄이고 카페인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간단한 조언을 실천한 이후 그는 배뇨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었고 자신감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73세 김하영 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곡물을 매일 섭취했고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장 건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소화가 잘 되고 배뇨와 배변 활동이 규칙적이라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죠. 배뇨와 배변 기능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의 편안함과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변이 잦거나 변비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부터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나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있나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배뇨와 배변 습관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73세 김하영 씨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과 저녁 양치질을 철저히 하고 치실 사용도 잊지 않습니다. 6개월마다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으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아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있죠. 그 덕분에 지금도 그녀의 치아는 튼튼하며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75세 정현수 씨는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바쁜 일상에 쫓겨 양치질도 대충 하고 치과 방문은 아플 때만 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개의 치아를 잃었고 지금은 틀니를 사용 중입니다.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전신 건강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씹는 기능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영양 상태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매일 꼼꼼한 양치질과 치실 사용, 정기적인 치과 검진,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치아와 잇몸을 강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치아 건강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을 시작하면 치아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좋아하는 음식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건 분명 행복한 일이니까요. 75세 정현수 씨는 주변에서 긍정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며 낙천적인 태도로 문제를 태초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그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 덕분에 혈압도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68세 박동규 씨는 스트레스에 쉽게 압도되는 성격입니다. 그는 은퇴 후 생긴 공허함과 재정적인 불안감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죠. 결국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최근에는 소화불량과 두통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 면역력 저하, 그리고 수면 장애와 직결됩니다. 반면 낙천적인 사고방식과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깊고 느리게 호흡하기. 불안할 때 심호흡을 하면 마음을 차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일기쓰기.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기.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만약 제대로 된 관리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는 분명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66세 이지훈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동네 공원을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걸음수를 기록하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며 하루 5,000보를 목표로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걷는 습관 덕분에 체중을 유지하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무엇보다 걷는 동안 느끼는 상쾌한 기분이 그에게 큰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반면 72세 오윤희 씨는 한때 걷기를 즐겼지만 몇 해 전 관절 통증이 생긴 후 걷기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점차 체중이 증가했고 관절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져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죠.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장소 없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00보에서 1만 보를 걷는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 비만, 그리고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는 단순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절 통증이 있다면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 점차 걸음수를 늘려보세요. 짧은 거리와 평탄한 길을 선택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아침 산책, 점심 후 가벼운 걷기, 심지어 집안에서의 간단한 활동도 모두 합쳐지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걷기의 작은 습관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2세 오윤희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심장이 놀라울 만큼 건강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또 젊었을 때부터 금연을 실천하며 폐 건강을 지켜온 덕분에 지금도 가벼운 운동을 하며 숨이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운동 후 느껴지는 활력이야말로 자신이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다는 증거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대로 74세 정승민 씨는 과거 흡연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심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에는 가벼운 계단 오르기에도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피로감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죠.
그는 이제서야 의사의 권고에 따라 규칙적인 걷기와 균형 잡힌 식사를 시작했지만 과거의 습관이 그의 현재 건강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장과 폐 건강은 단순히 장수의 조건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심혈관 건강과 폐 기능을 지키기 위해 다음을 추천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심장과 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흡연과 공기 오염 피하기, 금연은 폐 건강의 핵심이며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채소, 과일을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심장과 폐 건강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어 보세요. 매일 단 몇 분의 유산소 운동과 금연은 심장과 폐를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활력 넘치는 일상을 유지하려면 이 두 기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69세 홍성민 씨는 매주 한 번씩 지역 노인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는 모임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가벼운 게임을 즐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민 씨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느껴지는 에너지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반면 71세 이정호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우울감과 외로움을 자주 느낍니다. 최근에는 이로 인해 건강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낮고 면역력이 더 강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 간단한 전화 한 통도 관계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기.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기. 운동, 예술, 독서 등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요? 만약 오랜만에 연락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보세요. 작고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건강하고 장수 체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지 기능 유지, 배뇨 배변 기능, 치아 건강, 낙천적 사고방식, 하루 5,000보 걷기, 심장폐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나이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변화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70세 이미연 씨처럼 밝고 활기차게 인생을 즐기고 싶은가요? 아니면 68세 박동규 씨처럼 작은 변화로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언제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증상은 단순한 건강 지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작은 실천입니다. 지금 당장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거나 잠들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큰 변화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밝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